토지를 판정할 때, 그죠? 이제 그 토지에서 전체 건물 면적분의 주택 면적 그 계산한 그 비율 있죠, 비율. 그 비율을 계산해서 이제 안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5배, 10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작은 면적이 비과세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계산 문제로서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9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7회 때 나오고. 자, 26회 때 나왔나요? 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9회 때 계산 문제를 요걸 냈는데, 9회 때 계산 문제 내고 나서 우리가 예상 문제 때 늘 이제 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적할 때쯤, 이제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26회 때 또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한번 나온 거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꼭, 그죠? 아무튼 잘 이제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출제를 했나,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꼬는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꼬는 방식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꼬는 방식하고 과거에 꼬는 방식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냈다면 지금의 시험 문제는 사례형으로 해서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있죠? 예, 그거 위주로 해서 꼭 내용을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5페이지 거기 맨 위에 고가주택 나와 있네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게 뭐냐? 비싸게 팔린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고가주택. 얼마에 팔려야 되느냐? 그죠? 거기에 네 번째 줄에 9억을 초과해서 팔리면 그게 고가주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 그랬죠? 취득세는 왜 고급주택이냐? 면적도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액도 높아야 되고, 시설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예요? 고급주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시설물도 필요 없고요. 면적도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 주택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렸다? 9억 초에서 팔렸다. 그러면 뭐예요?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금액만 따지면 금액만. 그래서 비싸게 팔린 주택이 뭐다? 고가주택이다.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고가주택을 양도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해당된다? 1세대 1주택 그 중에서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고가주택을 팔았는데 이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거예요.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가 되고, 그죠?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즉 전체 금액 중에서 9억 원 이하까지는 요거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 부분이에요. 일반주택 부분. 그래서 일반주택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 대신에 9억 원 초과하는 부분 있죠? 초과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고가주택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9억 초과 부분만 어떻게 된다고요? 과세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9억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요게 이제 계산 공식이란 말이에요. 계산 공식. 그런데 이 계산 공식을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내가 1세대 1주택을 팔았는데, 자,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자, 10억에 팔았으면 9억 초과 부분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그러면 그 1억이 10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10분의 1. 그 10분의 1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거라고요. 자, 10억을 넣어봐요. 10억분의 10-9억 하면 1억이죠.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자, 또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2억에 팔았대요. 1세대 1주택을 12억에 팔았대요. 자, 그러면 12억 중에서 9억 초과 부분이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3억이 12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4분의 1. 그죠? 예, 그래서 요 12억 넣으면 그대로 4분의 1 이렇게 딱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굳이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9억 초과분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주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묻거든요. 양도 차익. 자, 그럼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양도가액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12억이에요. 12억.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8억이래요. 8억.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하세요. 이랬거든요. 양도차익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 12억에서 8억 빼면 되죠? 12억에서 이렇게 8억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면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뭘 갖추고 있다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9억 초과분만 과세를 해야 한다고요. 9억 초과분만. 그럼 9억 초과분만 과세를 하려면 요 공식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공식이 그죠? 지금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2억이니까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원. 그럼 여기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라고. 왜냐면 12억에서 9억 빼면 3억이고 3억을 12로 나누면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2억에서 8억 빼면 4억이고 4억에 4분의 1하면 1억 원 되죠. 그러면 이 공식을 알면 적용하면 되는데 이 공식 몰라도 그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억에서 9억 빼면 3억이다. 3억이 12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4분의 1을 딱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알면, 그죠? 더하기 빼기만 알면 웬만하면 꼭, 그죠?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법의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완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유형이 해봐야 10몇 개밖에 안 돼요. 유형이. 예.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뭐 어려운 거 뭐 한두 개 빼고 이러고 나면 유형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세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죠?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365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그것도 뭐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숫자만 나오면 그냥 계산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365페이지 아래쪽에 양갈로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라고 돼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제한 이래 돼 있죠. 허위계약서 작성 시 이래 돼 있죠.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잖아요. 자, 그럼 허위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업계약서가 있고 다운계약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운계약서는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 이거 안 내요. 안 내. 왜 안 되냐면 다운계약서는 어차피 금액을 적게 신고했으니까 가산세를 문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업계약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업계약서. 금액을 높여서 신고했을 때, 높여서 신고했을 때. 자, 들어보면 압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366페이지. 366페이지 오시게 되면 확인학습. 자,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가압이 특수관계인 없는 을에게 다음같이 양도를 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 뺄 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되는 금액. 자, 그러면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 보시게 되면 거래 계약서상으로는 3억 5천을 주고 거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실질로는 얼마 주고 그랬다고요? 3억이랬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3억에 팔았는데 3억 5천에 판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팔면은 비과세죠. 얼마까지요? 9억까지.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9억에 판 걸로 하나, 아니 3억에 판 걸로 하나, 3억 5천에 판 걸로 하나, 9억 이하까지는 전부 다 비과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3억보다 3억 5천에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죠? 일단 취득세는 좀 더 많이 나오죠. 취득세는 좀 더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자기가 이 부동산을 3억 5천에 판다고 했을 때 자기가 산 금액을 3억 5천이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3억 5천에 팔면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져가지고 부동산 가액을 높게 신고를 해주면 그만큼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다운계약서를 안 쓰고 뭘 쓴다고요? 업계약서를 쓴다고, 서울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업계약서 쓰는 거 단속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업계약서를 썼을 때, 이봐요. 업계약서를 썼을 때, 지금 파는 사람은 과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건 다운계약서 쓸 때 처벌을 할 거예요. 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신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되죠. 근데 업계약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다. 업계약서 쓴 사람도 허위계약서 쓴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해놨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일단은 허위계약서 쓴 금액이 얼마만큼 차이 났어요? 5천만 원 차이 났죠? 그래서 그 5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 라 보시면 라 문제 그게 사각박스에 갈로 라 가배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그죠?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과세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금 계산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산출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더라? 3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더라. 그러면 그 세금 계산들은 3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허위계약서 쓴 금액의 차익이 얼마였어요? 5천만 원 하고 둘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작은 금액은 비과세에서 뺀다 그 얘기는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계약서 쓴 사람도 발각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를 세금 내야 돼요? 3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면서 그 규정을 이제 계산 문제화 해가지고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느냐? 3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액의 차익 중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그죠?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에서 뺀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미연 감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70페이지, 37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1세대 1주택에 특례라는 거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파는데 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2주택을 갖고 있다 팔았지만 1주택의 양도하고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주택은 양도 당시 그 시점에서 양도일이어야 되네요.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주택수를 판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돼요. 그래서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주택을 갖고 있다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주택을 갖고 있다 팔았는데 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는 경우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는 2주택 해소기간이 있어요. 2주택 해소기간 그 2주택 해소기간이 없는 게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양도주택은 어떤 주택을 팔아야 되느냐 하는 거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은 주로 종전주택을 팔아라 아니면 일반주택을 팔아라 아니면 어느 걸 팔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해서 선양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안마다 요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일시적 2주택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시적 2주택. 자, 일시적 2주택을 보면 내용이 딱 드러날 겁니다. 여기에 종전주택,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있단 말이죠. 종전주택. 자, 그런데 나는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사를. 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한단 말이죠. 신규주택. 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세대 2주택이 이제 되었지만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이네요. 3년이네.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이 말이에요. 양도를 한다면, 우리 이 신규주택을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걸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요걸 몇 주택의 양도? 1주택의 양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다면, 요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이 되었다가, 이제 종전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되는 데까지의 기간이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2주택 해소기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그 2주택 해소기간이 일시적 2주택일 때는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 3년. 그죠? 자,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죠. 만약에 종전주택을 안 팔고 신규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요거는 주택수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주택? 2주택을 갖고 있다 판 거기 때문에 이건 과세란 말이에요, 과세.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뭘 팔아야 된다고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2주택 해소기간은 몇 년이고? 3년이고, 파는 건 뭘 팔아야 된다고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 두 개의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요 두 개 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요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로 이 두 개 갖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종류가 한 9개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 9개를 내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요건을 다루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요건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죠? 한 9개 나오면 그 9개 2주택 해소기간이 뭐고 어느 주택을 팔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372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하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 종전주택이 어디 있었느냐? 서울에 있었대, 서울. 왜 서울에 있었느냐? 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공사, 무슨 공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었다고. 서울에 있었는데 이 공공기관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울산의 중구에 가면 핵심도시라고 있어요. 핵심도시.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이 열 몇 개 이제 내려와 있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제 그 부처에 따라갖고 나는 지방으로 옮겨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족들 전원이 여기 와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사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해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사게 되었다. 그때는 2주택 해소기간이 3년이 아니고 몇 년을 한다고요? 5년을 한다고. 5년. 그리고 팔 때는 뭐 팔아야 된다고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2주택 해소기간은 몇 년이고? 5년이고 파는 건 뭐 팔아야 된다고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아래쪽에 상속 나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서 상속인한테 재산이 이전이 돼요. 자, 근데 상속인은 기존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주택이라고 그래요. 일반주택. 기존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속주택이라고 그래요. 상속주택. 그래서 이 상속인은 몇 주택을 갖게 된다? 2주택을 갖게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주택을 갖게 될 때 팔 때는 뭘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주택. 그러면 이건 주택수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근데 만약에 뭘 팔게 되면 상속주택을 팔게 되면 이건 주택수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몇 주택? 2주택인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이건 과세예요. 과세.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팔면 안 돼요. 항상 뭐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팔아야 돼요. 자, 그리고 상속주택 취득해서 몇 주택 됐어요? 2주택 됐죠? 그죠? 그래서 2주택 해소기간, 이거는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2주택 해소기간은 이거는 없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 받아서 주택이 2주택이 되었을 때는 2주택 해소기간은 있다 없다? 없고, 팔 때는 뭐 팔아야 된다고요? 일반주택 팔아야 된다고. 일반주택.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2주택 해소기간 있고 X 3년, 5년, 10년 해놓고 밑에 양도주택은 종전, 일반, 정량도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짝을 맞춰갖고 3년하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뭐 하면 돼요? 일시적 2주택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년하고 종전하고 연결해갖고 뭐 하면 돼요? 수도권 이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373페이지 그거 보시게 되면 양갈로서 한 번에 직계존속 동거복량을 위한 1세대 2주택 나옵니다. 동거복량 나옵니다. 동거복량. 자, 부모님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요. 자녀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셔갖고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합칩니다. 그러면 세대를 합친 날 1세대 몇 주택? 2주택.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요거 10년이에요. 10년. 책이 5년이라 돼 있죠. 고치면 됩니다. 10년이라고. 예, 올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2주택에서 소개하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 다음에 파는 걸 뭘 팔아야 돼요? 예, 선량도 아무거나. 왜냐하면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님 집을 팔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녀 집을 팔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 집이든 자녀 집이든 어느 거든 팔더라도 다 1주택의 양도로 봐줘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넘기시고요. 혼인 나옵니다. 혼인. 혼인. 자, 남자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여자 주택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혼인을 합니다. 예, 행복한 부부죠. 자, 혼인한 날. 자, 혼인해서 몇 주택? 1세대 2주택. 혼인 날로부터 몇 년? 이거는 5년이에요. 5년. 팔 때 뭐 팔아야 돼요? 아무거나. 예, 그 얘기. 왜냐면 남자 집을 팔 수도 있고 여자 집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거나 팔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된단 말이에요. 10년 하고 뭐 하고요? 선량도 하고. 이렇게 짝을 묶어주면 이게 뭐예요? 동거복량. 5년 하고 선량도 하고 짝을 묶어주면 혼인.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 지정문화재. 자,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주택을 갖고 있다. 그죠? 이렇게 2주택을 갖고 있다가 뭐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 문화재 주택은 팔면 안 돼요. 이거 팔면은 과세요, 과세. 그래서 일반 주택 팔아야 되고 2주택의 소개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예, 2주택의 소개안은 없고 뭐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팔아야 돼요. 그죠? 일반 주택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그 옆에 375페이지에 자, 농어촌 주택 나옵니다. 농어촌 주택. 자, 그러면 여기다 정리할까요?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은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두 번째 인농의 경우, 세 번째 귀농의 경우. 자,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다. 농어촌 주택이 있는데요. 부모가 살고 있는 농어촌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도시에서 일반 주택 갖고 있어요. 자녀는 도시에서 일반 주택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신다고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자, 그러면 자녀는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뭘 팔아야 된다고요? 일반 주택 팔아야 됩니다. 일반 주택. 농어촌 주택은 팔면 안 돼요. 과세요, 과세. 그래서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되고 2주택 해소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일반 주택 팔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아까 일반적인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여기는 피상속인이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잖아요. 요거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살다가 돌아가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농어촌 주택은 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살다가 돌아가셔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일반 주택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주택을 팔고 나서 어디 갈 곳이 없으면 농어촌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다시 되돌아가려면 농어촌 지역에 기반이 딱해져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반을 누가 먼저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닦아놔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야
5년 이상 살면서 기반을 닦아놔야, 그죠? 자녀가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쉽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요건이 필요 없지만, 농어촌주택을 상속할 때는 피상속인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살다가 돌아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농. 인농이라는 것은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 자녀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인농, 농어촌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떠나서 도시 지역에 일반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주택? 2주택이 된다고. 2주택. 그러면 이때도 팔 때는 뭐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농이 있죠. 인농인. 인농인도 인농하기 전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닦아놓고 떠나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일반 주택 팔았을 때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주택 계속 기간은 없고, 팔 때는 뭐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자, 그 다음에 기농 나옵니다. 기농. 기농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일반 주택 갖고 있다가, 자, 여시 내 고향을 보고, 아, 농어촌 지역이 좋겠다 해서 기농을 결심한다 이 말이에요.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또 하나 취득을 한다. 그래서 몇 주택이요? 2주택. 자, 이 상태에서 뭐 팔아야 돼요? 예, 일반 주택 파는 거예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 팔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주택 해소기한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5년 있다. 자, 그러면 앞에는 2주택 해소기간 없었죠? 이건 왜 2주택 해소기간이 있느냐? 만일 여기 2주택 해소기간을 두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농어촌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오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으면 나오지 마라 이 얘기. 나올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 주택 팔아버리면 나오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5년에 그죠? 2주택 해소 기간을 둔다. 그래서 요거는 2주택 해소 기간이 없고, 요거는 5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농어촌 주택에 살 때는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 사후 관리가 몇 년이냐면 3년이 3년. 사후 관리라는 건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 들어갔으면 농민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농민 생활을 안 하고 뭐 펜션 짓고 뭐 다른 사업하고 장사하고 있고 이러면은 비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맨 처음에 농지를 취득해갖고 자, 농사를 짓는 척 했어요. 한 1년 정도 농사를 짓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년째부터는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과세 완청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37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죠? 거기에 일단 그 양갈로 6번에 보면 농어촌 주택 보유율이나 1세대 1주택이라고 제목이 있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기농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 취득하는 것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팔아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시게 되면 박스 2번에 보면 기농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주택의 요건이 동그라미 1번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까. 그죠? 예, 주택도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지 면적도 너무 넓으면 안 돼요. 660m 제곱 이내야 되고, 뭐 궁전 같은 거 이런 거 지고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영농생활을 하려면 1000m 제곱 이상의 농지를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생활을 하려면 어업면허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영농영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를 해야 되죠? 이게 사후관리예요. 사후관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기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죠? 농사 짓는 척 하면서 뭐야? 일반 주택 팔고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키워 나와가지고 또 하나 사가지고 또 들어가면서 농사 짓는 척 하면서 자꾸 투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농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최초로 파는 한 개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 두 번, 세 번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양갈로 7번에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거 나옵니다. 양갈로 7번. 요게 뭐냐면 요게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한 사유. 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나 써보세요. 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죠? 즉 치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에 의한 것 같이, 그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네? 3년이네. 일반 주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주택 해소 기간이 3년이고 일반 주택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자 장기 임대주택 나와 있죠?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요거죠. 내가 원래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고 또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일반 주택이 몇 개였다? 2개였다. 2개였는데 요거를 뭐로 전환했다?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일반 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2개를 갖고 있다가 뭐 팔면? 일반 주택을 팔면요. 일반 주택. 2주택 해소 기간은 없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비과세라고. 자, 그런데 요거를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주주택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거주주택이냐? 일반 주택은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돼요. 2년 이상만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죠. 그런데 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2년 이상 거주도 한 상태에서 팔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뭘 팔아야 된다고요?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 임대주택 같이 갖고 있다가 뭐 팔 때? 일반 주택 팔 때요. 그 비과세인데 그 일반 주택은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도 갖춘 상태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 거주주택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양갈로 9번에서 하나 적을까요? 가정 어린이 집용. 가정 어린이 집용 주택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양갈로 8번처럼 달면 돼요. 가정 어린이용 주택과 그 밖의 1주택 이렇게 달면 돼요. 예. 그래서 주택이 2개가 된다 이 말이죠. 가정 어린이용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요. 일반 주택도 있고 그 얘기잖아요. 팔 때 뭐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일반 주택이 뭐라고요? 거주주택이라고. 뭐처럼? 장기 임대와 마찬가지로 거주주택이라고요. 2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고 또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고 2주택 해소 기한은 없어요. 없고. 그 대신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5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 5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느냐. 앞에 이제 여기 367페이지 보세요. 367페이지. 자, 2년 이상 보유 요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2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2년 이상 보유에 갈로에 뭐라 되어 있어요? 조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에 한해서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실판을 볼까요? 원칙은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2년 이상 거주까지도 갖춰야 비과세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이요? 조정지역이에요.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다 팔더라도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2년 보유하고 또 2년 거주한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2년 거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2년 거주하고 약간 틀리죠. 어떻게 틀리느냐. 아까 임대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2년 거주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2년 거주하다가 팔아야 된다 그 얘기고. 그죠? 여기 있는 거는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된다 그 얘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 그죠?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2년의 거주 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또 예외가 있다. 예외. 여기에 대한 또 예외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외가 뭐냐? 한 장 넘겨보세요. 368페이지 있죠? 368페이지 보면 사각박스 있죠? 사각박스 중에서 1, 2, 3번, 4, 5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3번하고 4번 사이 있죠? 거기다 선을 쭉 그으라고요. 선을 쭉 그으세요. 끝까지 선을 쭉 그어버려요. 아예 갈라버려요. 1, 2, 3번하고 4, 5번을 갈라버리라고. 다른 내용이 다른 내용.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1, 2, 3번 밑에 4번 있죠? 4번. 3번하고 4번 사이를
선을 쭉 그어가지고 위에 1, 2, 3번하고 4번하고 갈라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1, 2, 3번 있죠? 1, 2, 3번은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예요. 예외고, 그 다음에 4번, 5번 있죠? 이게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라고. 그러니까 1, 2, 3번은 뭐요?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예외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2년 이상 거주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4번을 보시게 되면, 4번, 5번을 보시게 되면, 4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뭘 했을 때? 임대를 했을 때, 이 말이죠? 그럼 임대를 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인은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정부가 조정 지역을 공고하기 이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조정 지역이 공고되기 전에 이미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정 지역의 공고가 작년에 8월 2일 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죠? 그 이전에 이제 파는 거는, 그죠? 이제 요 2년 거주 요건 필요 없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1, 2, 3번 있죠? 그 위에 1, 2, 3번 있죠? 그 위에 1, 2, 3번은 요거요. 2년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또 받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1번에 5년 이상 거주했을 때죠. 건설임대주택 이래가지고. 그래서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사 2년 보유를 못했더라도 몇 년 이상 거주하다가 5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면 비과세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보유 거주기간 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1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기만 팔면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내용에서 가가 뭐예요? 가가 수용이죠. 수용. 강제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보유 거주기간 필요 없다. 나는 해외 이주죠.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 세대전은 이민 간다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1주택 필요 없어요. 그래서 팔기만 팔면 그냥 비과세예요. 다만 출국할 때까지 급하게 출국하느라고 못 팔았다. 그러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는 팔아야 된다는 거 줄거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민 가는 게 아니고 해외로 장기적으로 체류하러 가는 거예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머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이상 머물러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죠? 국내에 있는 1주택 관리할 사람 없으니까 팔고 떠나면 그냥 비과세다. 다만 역시 이것도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나 팔아야 돼요? 2년이나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이건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치아, 근무사면편,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그거는 2년 보유를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면 역시 비과세다.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보유에 대한 예외는 거주기간이 5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거주기간 필요 없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조정지역에 또 2년 이상 거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되거나 그죠? 또는 이것이 공고되기 전에 조정지역이 공고되기 전에 이미 매각을 하려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역시 2년 거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요거 2년 보유에 대한 예외하고 2년 거주에 대한 예외를 또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내용 다 보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죠? 뭐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도 많이 아쉽죠. 예, 뭐 수업을 갖다가 다 아무튼 예, 정리를 다 못하고 아무튼 이제 떠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조그만 장사를 하다고 뭐 장사가 안 되면 접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 학원을 완전 폐강하는 게 아니고 옆에 학원하고 이제 합병을 한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합격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죠? 예, 어디 가시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아무튼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오늘 수업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